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 HSK 6급의 듣기 영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요. 듣기 일부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듣기 일부분은 총 15개의 문제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유형 부분이 HSK 우리 5급의 독해 2부분과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이 지문이 어떤 한 단락을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A, B, C, D 보기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HSK 5급에서는 독해로 풀었기 때문에 보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맞는 걸 골라주면 됐었지만은 우리 이제 6급에서는 그걸 들으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지 상에 이렇게 보기만 쭉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보기를 빠르게 읽고 계시면서 지문 들으면서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따로 문제, 질문에 해당되는 그 물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지문 쭉 읽어주고 조용해요. 그럼 그동안 물어보는 걸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따로 질문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소거하거나 골라주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기 분석 능력이겠죠. 눈으로 보면서 이 한자들이 보기 분석이 되고 또 발음도 여러분 생각에 놔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발음이 들렸을 때 바로바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대조를 해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또 요 해설 강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东北虎的毛色非常美丽，额前有一个王字形的斑纹，一身淡黄色的长毛中夹杂着黑色条纹，显得十分漂亮。东北虎是肉食性动物，它身上最厉害的武器就是锋利的爪子和牙齿。它的爪子长达10多厘米，伸缩自如，比钢刀还锋利，就是牛皮也经不住它一爪。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끝난 겁니다. 따로 뉘더시 셔머이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요거 지문하고 보기 대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험지상에서 볼 수 있는 건 먼저 보기들만 나오잖아요. 보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번 동베이후 땡땡땡, B번도 동베이후 땡땡땡, C, D도 전부 다 동베이후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지문 안에 동베이후, 동북 호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등장을 하겠구나 라는 거 마음을 준비할 수 있고,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동베이후의 어떤 것, 마우스, 그 털 색깔이, 동북 호랑이의 털 색깔이丑陋,丑陋 하게 되면은 추하다, 흉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말 우리 메이리의 반대말이 되겠죠. 메이리 피어오량의 반대말이 우리 이제 丑陋가 될 겁니다. 그래서 털 색깔이 추하다, 보기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B는요. 동베이후 喜欢吃肉. 그래서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한다, 고기를 주로 먹는다라는 내용이고, C는요. 동베이후의 爪子不锋利. 이 동북 호랑이의 爪子가 不锋利. 여러분 爪子는요. 발톱이 달려있는 그런 짐승의 발을 우리가 爪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 부분이 不锋利, 날카롭지 않다. 자, D는 동베이후의 牙齿. 이번에는 牙齿, 이 이빨이 伸缩自如. 伸缩 하게 되면 伸은 내미는 거죠. 수어는 수축시키는 거예요. 수축시키는 거. 그러면 내밀고 수축시키는 것이 자유자재이다. 원래는 이제 보통 신축성이 좋다라는 표현 같은 거 할 때 伸缩自如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걸 알고 해석을 해보면 좀 이상해요. 이게 치아가 무슨 뱀파이어여가지고 치아가 막 숨길 수도 있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된다면 벌써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유치가 되실 건데, 자, 그러면 실제 지문 내용과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베이후의 毛色非常美丽. 일단 여기에서 우리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A는 아니라는 거죠. A번 보기를 분석하실 때 丑陋, 이 로 단어까지는 모르셨어도 이 丑 한 글자로는 의미를 알고 계셨어야 돼요. 长得很丑, 되게 못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추하다, 못생기다라고 할 때 이 丑라는 형용사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非常美丽 했기 때문에 A는 정답이 될 수 없죠. 额前有一个王字形的斑纹. 额前 하게 되면은 이 이마 앞부분에 有一个 뭐가 있다? 왕자형의 斑纹, 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왕자가 이렇게 이마에 있다라는 얘기죠.
一身淡黄色的长毛中夹杂着黑色条纹. 자, 그리고 이션 하게 되면 몸 전체를 가리키죠. 몸 전체를 덮고 있는 담황색의 긴 털 중에 긴 털들 가운데 夹杂着 夹杂 뒤섞여 있는 것, 혼합되어 있는 것, 뒤섞여 있는 것 夹杂를 써요. 뭐가 뒤섞여 있느냐? 검은색 줄무늬가 뒤섞여 있다. 显得十分漂亮. 그래서 대단히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벌써 또 十分漂亮까지 언급됐기 때문에 여러분 A번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것 우리 알 수 있고, 东北虎是肉食性动物. 요게 들려줘서 우리가 답이 B가 바로 체크가 되어줬어야 돼요. 육식성 동물이다. 육식동물이다. 肉食性动物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초식동물이면 肉 자리에다가 草 붙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草食性动物, 肉食性动物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지금 호랑이니까요. 이거 B번 肉食性动物 일치하는 내용 골라줬죠. 它身上最厉害的武器就是锋利的爪子和牙齿. 자, 그가 몸에 지니고 있는 그의 몸에 있는 가장 리하야, 가장 대단한 우치, 무기. 이 무기를 우치라고 하죠. 그 무기는 뭐다? 날카로운 그 발톱에 달린 발과 야채, 이빨이다. 它的爪子长达10多厘米. 자, 그 동북 호랑이의爪子는 장다, 길게는 얼마에 이른다? 10多厘米, 리미 센티미터예요. 10여 센티미터에 이른다. 伸缩自如. 지금 보니까 야채, 이 이빨이 伸缩自如 아니고爪子, 이 발에 있는 발톱이 伸缩自如였으니까 발톱이 이렇게 길게도 나왔다가 들어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D도 정답이 아니었네요. 比钢刀还锋利. 그래서 강철로 만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就是牛皮也经不住他一招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치오시는 바로 뭐뭐입니다가 아니에요. 설령설사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땡땡이라는 표현의 구어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령설사 니오피 즐기다고 하는 소가죽이라고 할지라도 예 찡부주 견딜 수 없다. 동북 호랑이의 그 이 자오를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는 얘를 자오로 읽어줍니다. 좌즈, 아까 지금 발톱이 달려있는 짐승의 발 가리킬 때는 좌즈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좌즈 이렇게 할 때는 좌로 읽었죠? 네, 그 하나하나 그 발가락 끝에 있는 발톱을 가리킬 때 그때는 좌오라고 발음해줍니다. 그래서 이 발톱으로 한번 이렇게 핥히는 거, 한번 이렇게 핥히는 그것을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소가죽이라 할지라도 견뎌낼 수 없다. 뭐 찢어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결국에는 우리 요거 정답은 뭐였다? B번에 东北虎喜欢吃肉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풀어봤고요. 2번도 보기 보면서 한번 들으면서 답 골라보도록 할게요. 2. 交警、司机、儿童是汽车尾气最严重的受害者。2008年，深圳交警的体检结果显示，他们体内的铅含量高出常人100多倍。儿童的身高正好处于空气中铅浓度较高的位置，排铅能力又差，所以也是受害者。 자, 우리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 6급의 듣기 일부분, 전체적인 듣기의 속도가 그렇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건 어속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속이 일반 중국인 말하는 어속보다 살짝 빠른 어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녹음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2번처럼 모르는 단어가, 발음을 알 수 없는 단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이 글자를 본 적이 있어. 우리 연필이라는 단어 있어요. 치엔비. 치엔비 할 때 이 치엔, 납. 그렇죠? 우리 납. 이 납성분을 가지고 우리 치엔이라고 하는데 요게 발음 내가 알고 좀 들어줬다면 훨씬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 내용과 보기 보겠습니다. 자, ABCD 보기 먼저. 汽车尾气中含有铅. 어디서 끊었어요? 汽车尾气中 이렇게요. 자동차의 웨이치 하게 되면 웨이치 별표할까요? 웨이치. 얘가 꼬리 미자예요.
꼬리에서 나오는 치, 공기란 얘기는 배기가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 중국어로 치처웨이치, 치처웨이치라고 합니다. 꼭 단어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는 치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납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B번 交警的工作很轻松. 교통경찰의 업무는 칭송하다. 여러분 칭송하게 되면은 힘들지 않고 수월하고 가벼운 그런 경도가 가벼운 것을 우리가 이제 칭송이란 형용사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의 업무는 수월하다, 힘들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C는요. 司机体内的铅含量最高. 운전기사 체내의 납 함량이 가장 높다. 이것은 우리 내용을 들으면서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D는 儿童不容易呼吸到铅. 어린이는, 아동은 쉽게 호흡하지 못한다. 쉽게 들이마시지 않는다. 뭘요? 铅, 이 납성분을. 여러분,容易, 쉽게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후시는 호흡하는 거죠. 근데 호흡하는 목적 달성. 그래서 이 어린이는 납성분을 쉽게 하지 않게 된다. 호흡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문 내용과 대조를 해봐야 돼요. 交警司机儿童是汽车尾气最严重的受害者. 교통경찰, 운전기사, 어린이는 무엇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이다. 受害者. 여러분, 이 피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해를 입는 사람이니까 受害者는 피해자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피해자이다. 2008年深圳交警的体检结果显示 2008년深圳이라는 지역의 교통경찰이体检结果,体检하게 되면은 건강검진,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 신체검사 결과에서 显示 드러났습니다. 他们体内的铅含量高出常人100多倍. 그 교통경찰들 체내의 납성분 함량이 高出 넘어선다. 더 높이 넘어선다. 뭘요? 일반인의 100여 배를 넘어선다. 일반인, 보통 사람, 중국어로 장른, 일반인의 100배 넘게 이른다는 얘기죠. 儿童的身高正好处于空气中铅浓度较高的位置. 그런데 아동의 경우는 이 아동의 신장, 키, 신장, 身高, 아동의 키는 正好 마침 딱 주의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마침 딱 어디에 처해 있냐면은 공기 중에 납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그 위치에 키가 처해 있기 때문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排铅能力有差. 그리고 이 납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떨어집니다. 키는 딱 들이마시기에 가장 좀 적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얘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떨어지기 때문에 所以也是受害者. 그래서 역시나 피해자이다라고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서 일단은요. A번에 汽车尾气中含有铅이라는 이 부분이 이 전체 문장의 어떤 대전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일치하는 문장으로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 B 같은 경우 교통경찰의 업무가 뭔가 강도가 센지 아니면 소란지 가벼운지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되지 않고 오답이고. 자, 그다음에 운전기사 체내 함량이 가장 높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럼 여기서 체내 함량 관련된 언급이 된 건 뭐였냐면은 交警, 深圳交警에 관련된 이深圳 지역의 교통경찰에 관련된 내용만 함량이 체내 함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동의 키가 마침 딱 그걸 들이마실 수 있는 비교적 적합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들이마실 수 없다라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최종적으로도 A번 汽车尾气中含有铅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A번에 있는 尾气, 汽车尾气, 요게 발음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발음이고, 그리고 含有铅 요거까지 발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쉽게 답을 좀 고를 수 있는. 계속해서 또 이 단어들, 치엔이란 단어들이 또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답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男士参加会议的时候还是穿得正式点儿比较好。单一颜色的西装和同色系的衬衫搭配起来不会出错。领带不要过于鲜艳，最好选择单一颜色来配。细节的修饰也要注意，如果是黑色的皮鞋，千万不要穿白袜子。 자, 우리 내용 들어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대조해 볼게요. A번에 보기를 먼저 볼까요? 男士喜欢选择鲜艳的领带. 男士 하게 되면 남성, 남자를 우리가 男士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남성은 喜欢选择 어떤 걸 선택하기 좋아한다? 鲜艳的领带, 화려한 링따이, 넥타이를 선택하기를 좋아한다. 이 남성 전체를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답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B는요. 西装颜色必须和衬衫一致. 시装양복을 가리킵니다. 정장 양복을 우리가 시装이라고 하는데 이 양복의 색깔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和衬衫 이 셔츠와 일치해야 한다. C는요. 黑色皮鞋和白色袜子最合适. 검은색 구두와 흰색 양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 가장 적합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合适는 우리 형용사로 적합하다, 알맞다, 어울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D는 男士参加会议时要注意细节的修饰. 자, 남성이 회의에 참가할 때 야, 뭐뭐 해야 한다. 注意, 유의해야 한다. 신경 써야 한다. 무엇이에요? 细节的修饰. 细节하게 되면은 세부사항, 사소한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작은 부분의 어떤 시우시, 시우시는 단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소한 작은 부분의 꾸밈에 뭔가 유의해야 한다, 신경 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 내용으로 확인해 볼게요. 男士参加会议的时候还是穿得正式点比较好. 자, 남성이 회의에 참가할 때에는 뭐뭐뭐 하는 편이 좋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도 뭐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还是 써주고 还是 땡땡땡 比较好, 뭐뭐뭐 땡땡땡 하는 것이 비교적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사이에 끼는 내용이 이 말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건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뭔가 좀 정식으로, 약간 좀 정식으로 차려입는 것이 비교적 좋다. 单一颜色的西装和同色系的衬衫搭配起来不会出错. 单一颜色, 여러분 단일 색깔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기타 색이 두 가지 이상 색이 섞이지 않은 그 한 가지 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준서, 순수한 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색, 단일한 색의 양복과 그 동일색 계통, 그 계열의 셔츠는 搭配起来 같이 매치를 시켰을 때 不会出错.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단일 계통이라고 말한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겉에 시장이 뭐냐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그 파란색 계열의 뭔가 그 채도만 명도만 조금 다르게 해서 동일 계열의 셔츠를 매치시키는 거죠. 따페이하게 되면은 매치시키다, 배합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리고 문장을 병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领带不要过于鲜艳最好选择单一颜色来配. 이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不要 뭐뭐 하지 말아라. 过于鲜艳.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뭐 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부사 最好 썼어요. 그래서 最好 땡땡땡 땡땡땡 하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땡땡땡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할 때 이 맨 앞에 부사 자리에 最好 놓죠. 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选择单一颜色. 단일한 한 가지 색으로 된 것을 선택해서 라이페이,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라이의 용법은 뭐냐면 오다 가다의 동작으로 오다라는 뜻이 아니고 앞에 이러이러한 방법 수단으로 뒤에 목적 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일 색깔, 즉 막 두 가지, 세 가지 색 막 화려하게 섞인 거 그런 거 말고 한 가지 색으로 된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해서 페이,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细节的修饰也要注意. 그러면서 또 어떤 걸 언급하냐면은 이 사소한 세세한 부분에 꾸미는 것 역시 也要注意. 이 부분 들리면서 뒤에 눈이 딱 가야 돼요. 여기 细节的修饰 여기를 직접 지금 발음을 언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如果是黑色的皮鞋 만약 검정색, 검은색 구두라고 한다면 千万不能穿白袜子. 千万 하게 되면 절대, 제발 뒤에 뭐뭐 하지 말아라. 千万不要도 많이 쓰고 千万别도 많이 쓰고 이렇게 완곡하게 不能 써서 금지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穿白袜子, 흰 양말 신지 말아라. 검은색 구두에다가 흰 양말 신지 말아라. 예전에 컴퓨터용 사인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자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언급은 되긴 됐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千万不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C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마지막 男士参加会议时이 부분은 처음 문장 시작할 때 언급이 됐어요. 그렇죠? 요거 딱 들렸죠? 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 要注意细节的修饰 부분 지금 여기 要注意 나왔고 细节的修饰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들리는 부분 귀로 듣고 확인하고 바로 답을 체크하는 연습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듣기 일부분 오늘 준비한 3개의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이 듣기 일부분에 음성 파일 자료를 활용을 하셔서 많이 읽는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기는 당연히 우리 복습을 꼭 해주시고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 발음 다 체크해 뜻 다 체크해 주시고 이 지문 부분 길지 않거든요. 이거를 많이 읽는 연습을 하셔야 그 발음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문제 지문 안에서 단어들 나왔을 때 우리가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읽는 연습 꼭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 이어서 필수 암기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들이 우리 6급 필수 단어예요. 꼭 외워야 됩니다. 그럼 41번 문장 같이 볼게요. 他终于暴露了他的狼子野心. 자 지금 여기 밑줄 친 단어 暴露 이렇게 되어 있어요. 暴露라는 단어 자체는 동작은 뭔가 노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신체를 노출하는 것도 우리 暴露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비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폭로되고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暴露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는 드디어 마침내 그의 狼子野心을 밖으로 드러내었다. 표출시켰다라는 내용인데 랑즈 예시는 무슨 뜻이냐? 랑즈 이거 드는 삼성 해줍니다. 이게 이리의 새끼라는 의미로 새끼 얘가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즈 삼성 해줘야 돼요. 의미가 드러나면 걔 성조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리 새끼의 야심은 뭐냐면은 탐욕스러운 그러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랑즈 예신이라고 해요. 그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결국에는 드러내었다라고 해서 우리 41번 문장 살펴봤습니다. 42번 一声轰鸣战机在空中爆炸了.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단어 먼저 보면 爆炸.爆炸하게 되면은 폭발하다, 터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빵 터질 때 그때 우리가 동사 爆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가 공중에서 폭발하였다,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럼 앞절에 있는 내용은 一声轰鸣 되어 있죠. 一声 하나의 어떠한 소리, 홍밍하게 되면은 굉음, 아주 거대한 큰 소리를 굉음을 우리가 홍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거대한 굉음이 울리면서 전투기가 공중에서 터졌다, 폭발하였다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43번 法律源于人的自卫本能. 자 일단은 본능 이건 한자 그대로 이건 오히려 쉬우실 것 같아요. 인간의 그 본능 중국어로 본능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전체적 내용은 뭘까요? 법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리킵니다. 法律 법은 어디로부터 근원하다 어디에서 나오다라고 할 때 源于 동사 써요. 사람의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으로부터 근원되었다, 기원하였다라는 뜻 되겠습니다. 자 44번 他没有多少本钱只能做小本经营. 자 여기서 本钱 하게 되면은 그 미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전, 미천을 가지고 本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얼마의 많건 적건 그 얼마간의 본전이 없다, 즉 본전이 얼마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只能 뭐 할 수밖에 없다, 做 할 수밖에 없다, 小本经营을 할 수밖에 없다. 小本 하게 되면 소규모, 적은 액수, 소규모의 경영,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45번 他论长相论本事
在我们班里都是百里挑一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本事 하게 되면은 본사가 뭐예요? 本事는요 그 사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本事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과 함께 해석하면 룬 무엇으로 따지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의미의 개사예요. 그래서 외모로 따지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따져보나 우리 반 안에서는 다 뭐다? 百里挑一한 사람이다. 100명 중에 꼽을 수 있는 한 명이다라는 얘기는 출중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100명 중 한 명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다, 출중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百里挑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1번에서 45번 문장 한 번씩 읽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1번 他终于暴露了他的狼子野心. 42번 一声轰鸣战机在空中爆炸了. 43번 法律源于人的自卫本能. 44번 他没有多少本钱只能做小本经营. 45번 他论长相论本事在我们班里都是百里挑一的. 자, 그럼 이어서 우리 46번 문장 볼게요. 大熊猫大熊猫那笨拙的动作真可爱. 자, 여러분 어디서 끊어주시냐면은 여기 动作까지. 大熊猫 하게 되면 우리 대형 팬더곰을 大熊猫라고 해요. 그 대형 팬더곰의 그笨拙한 동작. 笨拙 하게 되면은 굼뜨다라는 뜻이죠. 동작이 느리고 굼뜨다라고 할 때 우리가 笨拙라는 단어 쓰게 됩니다. 반대말이라고 한다면은 날쌔고 민첩한 거예요. 灵活. 이 단어 자체는 5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작이 날쌔고 민첩하다. 灵活的动作. 근데 굼뜨면 笨拙的动作 이렇게요. 그래서 팬더곰의 그 굼뜬 동작이 정말 귀엽네요. 라는 문장. 동작 관련해서 笨拙 라는 단어 나왔고요. 47번 这件事对他的打击太大了他的精神几乎要崩溃. 자, 이 일은 그에게 미치는 타격, 또 타더打击, 타격,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의 정신은 지후 거의 要崩溃, 붕괴하려고 합니다. 무너지려고 합니다. 우리 붕괴하다, 그러니까 崩溃, 우리 멘탈 붕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이 무너지고 붕괴할 때 崩溃 단어 지금 언급이 되었고요. 48번 生活逼迫的他辍学了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왔는데 이逼迫하게 되면요. 뭔가 억압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고 억압하고 압박하는 것을 逼迫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생활이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어떤 정도로 압박했느냐? 그가 辍学할 정도로 지금 이 구조조사 더 뒤에 이 문장이 정도 보호로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 보호 자리에 꼭 정도부사 플러스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정도 보호 모양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는 건데 그가 辍学는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거. 를 우리가 중국어로 辍学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그 생활의 그 압박이 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생활고에 시달린다라고 할 때 이런 생활이 그를 압박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B4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읽을 때 또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정도 보호 자리에 이렇게 문장이 오잖아요. 그럼 이 문장 시작하는 주어까지 읽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生活逼迫的他辍学了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끊어 읽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은요. 这个村子很偏远消息十分闭塞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闭塞라는 단어 자체가 소식이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어두울 때, 폐쇄적일 때 이 闭塞라는 단어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消息라는 단어가 또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식이 대단히 어둡다, 소식이 대단히 밝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이 마을은 这个村子 이 마을은 很偏远 굉장히 치우치게 멀다, 즉 외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을이 굉장히 외졌기 때문에 소식에 대단히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50번. 旧的管理体制有许多弊端. 구식, 옛날식의 관리 체제는
매우 많은 삐端을 가지고 있다를 삐端 하게 되면은 폐해를 우리가 삐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폐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마지막 단어 삐端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46번부터 50번까지 한 번씩 또 읽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46번. 大熊猫那笨拙的动作真可爱。 47번. 这件事对他的打击太大了，他的精神几乎要崩溃。 48번. 生活逼迫的他辍学了。 49번. 这个村子很偏远，消息十分闭塞。 50번. 旧的管理体制有许多弊端。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필수 암기 문장 5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은 필수로 꼭 외워주시고 이렇게 예문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읽으면서 연습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습 잘하시고 다음 강의에서도 뵙겠습니다.